터키가 5세대 전투기라고 홍보하는 칸의 개발 일정에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터키 측이 과거에 발표한 내용과 최신 공식 자료 사이에서도 모순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KF-11 보라매의 대항마로 자주 언급되는 칸 개발과 관련해 공개된 외신과 터키 기업의 공식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지난 아덱스 2025 행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부스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칸 개발 관계자라고 소개한 외국인이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는데요. 그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싶은 칸 개발 인프라 기술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전투기 지상 통합 테스트 장비의 핵심인 아이언버드였다는 사실을 KKMD 881화를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당시의 짧은 대화만으로 터키 측의 공식 입장이나 칸 사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한 공식 자료들은 이때의 대화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터키는 2024년 2월 칸의 초도 비행을 성공시키며 자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터키 항공우주 산업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칸은 2024년 2월 21일 13분 동안 비행하면서 고도 8,000피트와 속도 230노트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비행은 같은 해 5월 6일 실시됐으며 비행 시간은 1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칸이 초도 비행을 마친 뒤에도 칸용 아이언버드와 핵심 비행 제어 장비의 개발, 시험, 시운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칸 시제기는 완성된 아이언버드 없이 어떤 검증을 거쳐 비행한 것일까요? 그리고 터키가 2023년부터 칸용 아이언버드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던 내용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이언버드란 무엇인가? 아이언버드는 단순한 비행 시뮬레이터가 아닙니다. 실제 전투기에 장착될 비행 제어 컴퓨터, 유압계통, 전기계통, 조종면 액추에이터, 착륙장치와 각종 구동장치를 지상시험대에 연결한 통합 검증 설비입니다.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면 비행 제어 컴퓨터가 명령을 해석하고 유압계통과 액추에이터가 실제 전투기의 조종면처럼 반응합니다. 아이언버드는 비행 중 발생하는 공력 하중과 각종 고장 상황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터키의 항공 핵심 부품 기업 TAAC 역시 아이언버드를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공력 하중과 고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사해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형 전투기 개발에 아이언버드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비행에서 시험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지상에서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압계통의 압력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조종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정 센서나 비행 제어 컴퓨터 채널이 고장났을 때 예비계통으로 정상적으로 전환되는지, 여러 액추에이터가 동시에 작동할 때 전력과 유압 공급이 충분한지 등을 시제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언버드 개발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투기가 절대로 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시험대, 개별 액추에이터 벤치, 하드웨어 인더루프 시뮬레이터, 실제 시제기를 이용한 지상 작동 시험 등을 조합하면 초도 비행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초도 비행이 증명하는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칸 시제기가 두 번에 걸쳐 저속, 저고도에서 이륙하고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한 뒤 착륙하는 것과 전 비행 영역에서 고기동, 초음속 비행, 복합, 고장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칸의 초도 비행이 보여준 것은 최초의 시제기인 P0가 제한된 조건에서 이륙하고 비행하고 착륙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 양산형 칸의 전체 비행 제어 계통과 항전 체계가 완성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터키의 2023년 아이언버드 가동 주장과 공식 자료의 충돌. 터키 측의 초기 발표와 일부 보도만 보면 칸용 아이언버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2023년 초부터 칸의 비행 제어 계통과 유압 액추에이터를 연결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칸은 초도 비행 1년 전부터 완성된 아이언버드를 이용해 충분한 지상 통합 시험을 진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기업 공식 자료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칸과 휴르젯의 아이언버드를 개발하는 TAAC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두 기종을 위한 아이언버드 시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언버드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명시한 기종은 휴르젯입니다. TAAC는 휴르젯 사업에서 아이언버드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험 비행을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칸에 대해서는 휴르젯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죠. 더 직접적인 자료는 TAAC의 공동 모 회사인 알트나이 방산의 공식 활동 보고서입니다. 2025년 연차 보고서에는 칸의 주 보조 비행 제어 액추에이터와 보조 계통 액추에이터, 내부 무장창 액추에이터, 착륙 장치와 아이언버드 시험 시스템에 관한 설계, 개발, 생산, 시험, 시운전, 수락 활동이 계속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보고서에서도 표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3년에는 칸 관련 아이언버드와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이미 가동됐다는 인상을 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칸 P0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요. 그런데 2025년 말에도 공식 기업 보고서는 칸 아이언버드와 관련 장비의 설계, 개발, 시험, 시운전, 수락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26년 3월 말에도 동일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2023년에 사용된 가동이라는 표현을 완성된 칸 전용 대형 통합 아이언버드의 정식 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구성의 일부 기능만 가동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분명한 점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2023년에 칸 양산형 구성을 대표하는 완전한 통합 아이언버드가 완성됐고 최종 수락까지 끝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후 공개된 공식 자료는 칸용 아이언버드와 관련 장비의 개발 및 수락 작업이 2026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도 비행 성공과 전투기 완성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칸에 관한 터키의 홍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초도 비행 성공을 전투기 개발의 완성처럼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초도 비행은 중요한 이정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발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비행 시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초음속 영역, 고바등각 기동, 구조 하중, 무장 분리, 공중 급유, 센서 융합, 데이터 링크, 내부 무장창 작동, 복합 고장 대응과 같은 시험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칸 P0가 두 차례 제한적으로 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피탐 성능, 센서 융합, 내부 무장 운용 능력이나 양산형 비행 제어 계통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터키는 P0 시제기와는 완전히 다른 설계를 지닌 시제기 P1과 P2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면 KF-11은 2022년 7월 초도 비행 이후 6대의 시제기를 투입해 약 42개월 동안 1600회의 시험 비행과 약 1만 3천 개의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기체 안정성과 성능뿐 아니라 무장 분리와 공중 급유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KF-11 보라매와 칸 두 사업이 현재 전혀 다른 성숙 단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KF-11은 초도 비행 이후 양산 인도에 필요한 대규모 테스트를 실제로 소화한 상태입니다. 반면 칸은 초도 비행에 성공했지만 후속 시제기와 아이언버드, 비행 제어 계통, 착륙 장치, 내부 무장창 구동 계통 등의 개발과 수락이 여전히 계속되는 단계입니다. 결론, 칸에서 확인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의 공백이다. 칸이 2024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초도 비행이 칸의 전체 체계와
5세대 전투기 성능이 완성됐음을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칸이 처음 비행한 이후에도 관련 기업의 공식 자료에는 아이언버드와 비행 제어 액추에이터, 착륙 장치, 내부 무장창, 구동 계통의 개발, 시험, 시운전, 수락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록됐습니다. 이 사실은 2023년부터 칸용 대형 통합 아이언버드가 완전히 가동됐다는 인상을 주었던 초기 발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2023년에 가동된 것은 완성형 아이언버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시험 기능이나 초기 구성일 가능성이 크고, 칸은 이러한 제한된 시험 자산을 이용해 초도 비행에 필요한 최소 조건을 검증한 뒤 매우 좁은 비행 영역에서 P0 시제기를 먼저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 방식 그 자체에 대해 옳고 그르고를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투기라는 대단히 복잡하고 오류가 생기기 쉬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종사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칸의 개발 일정은 정치적, 홍보적 성과를 우선시하느라 조종사와 기체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 지상 검증 단계를 후순위로 미루는 위험한 모험을 감수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버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는 후속 지상시험이나 실제 비행시험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정 지연과 설계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전투기 개발의 진정한 성과는 초도 비행 날짜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 성과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제기를 투입했는지, 얼마나 넓은 비행 영역을 검증했는지, 몇 개의 시험 조건을 통과했는지, 비행 제어 계통과 항전 체계가 최종 형상으로 수락됐는지, 그리고 양산기가 그 결과를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하는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KF-11은 약 1600회의 비행시험과 1만 3천여 개의 시험 조건을 거쳐 체계 개발 비행시험을 마쳤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칸은 초도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공개된 공식 자료만 놓고 보면 여전히 핵심 시험 인프라와 비행 제어 관련 장비의 개발, 검증, 수락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초도 비행 이후 2년 넘게 비행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칸의 초도 비행이 거짓이라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초도 비행 당시 칸 전용 완전 통합형 아이언버드가 이미 완성되고 최종 수락됐다는 주장 역시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후속 기업 보고서는 정반대에 가까운 개발 일정을 보여준다. 터키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일부 해외 군사 매체들은 칸에 대해 5세대 전투기 혹은 KF-21 보라매보다 진보된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5세대 전투기는 말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4세대 훈련기 겸 경전투기 휴르젯과 5세대 칸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터키, 4세대 훈련기 겸 경전투기인 F-50을 13년 전 실전 배치시키고 4.5세대 KF-21 보라매를 블락 1, 블락 2, 블락 3라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5세대로 개량할 계획을 세운 대한민국. 어느 쪽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공개 행사와 초도 비행 영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수천 번의 검증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험 인프라를 얼마나 충실히 구축했으며 그 검증 결과를 실제 양산기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영했는지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의 진정한 항공우주 산업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 신청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